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나나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귀신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일지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바나나님. 돌비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오셨어요.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왜 침대 밑에 집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있는 게 무섭니? 귀신이 있는 게 무섭니?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그거는 절대 비교 불가해요. 귀신이야 그냥 귀신 하면서 그냥 기절하면 끝나는 건데 사람은 해코지를 하니까. 그럼요. 오늘은 그래서 그런 무서운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실화를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은 총 3가지의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좀 짧게 가볼게요. 제가 어느 날 지하철을 이용을 하고 7시쯤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하철에 앉아갖고 친구랑 전화를 막 하고 있었어요. 수다 떨면서 뭐하냐 이러면서 수다 떨고 있는데 시선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막 쳐다보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뭐지? 이러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건너편에 웬 남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쳐다보지? 그리고 그때는 코식업도 아니었어서 마스크도 안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얼굴이 너무 외국인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중국분. 그래서 조금 기분은 안 좋았어요.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선을 몇 번씩 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눈을 피하잖아요. 근데 시선을 피하면서도 계속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예뻐서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막 뭔가 의도가 있어서 보는 것처럼 자꾸 쳐다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다가 친구한테 야, 나 지금 누가 자꾸 나 쳐다본다. 나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이러니까 친구가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칸을 옮겼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화를 좀 하다가 한 5분 정도 지났나? 딱 고개를 돌렸는데 반대쪽에 있는 완전 끝쪽 의자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개를 굳이 돌리지 않으면 시선이 닿지 않을 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너무 대놓고 뚫어져라 그냥 쳐다보고 있길래 네. 저 뭐야 이러고 있다가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역에서 아무데나 내려야겠다 하다가 예. 친구한테 야, 나 하나 둘 셋 하면 뛴다? 이러고 문이 열리고 나서 한 2초 뒤에 제가 하나 둘 셋 하자마자 막 내려서 뛰었어요. 근데 뛰고 그 사람은 지하철에 있겠지? 이러고 뒤를 돌았는데 같이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이. 같이 내렸는데 제가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사람이 미친 듯이 뛰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친구한테 야, 너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뛰면서 야, 나 경찰에 신고해야 돼. 어떻게 막 이러면서 뛰다가 이제 그 역에 연결되어 있는 쇼핑몰로 제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쇼핑몰로 들어가서 막 숨을 헉헉거리면서 막 고개를 두리번 하다가 그쪽에 멀티 화장품점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인자하게 생기신 아주머니 한 분이 카운터를 보고 계시길래 제가 막 눈물 이렇게 좀 막 흘리면서 죄송한데 지금 모르는 분이 저 막 쫓아오고 있다고 저 죄송한데 여기 좀 숨어도 되냐고 이러면서 거기를 숨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들이 숨으라고 하고 숨겨주시고 그러고서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제가 막 지금 숨차서 뛰어오시는 분 하나 있을 거라고 중국인 분인데 그분이 막 쫓아온다고 그래갖고 그분이 저 대신해서 막 보고 있다가 거울 같은 걸로 슬쩍해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이 사람 맞냐고. 예. 그래갖고 제가 맞다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그 즉시 바로 경찰을 이제 부른 거예요. 경찰을 불러가지고 진짜 그 근방에 경찰서가 있었나 봐요. 한 2분 만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중국인 분이 그 쇼핑몰 그 광장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중국어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막 덜덜덜덜 떨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고. 근데 친구가 그때 전화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친구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 중국어로 떠들던 거 나는 알아들었다. 왜냐면 제 친구가 중국에서 유학을 해갖고 중국어를 좀 잘해요. 근데 예. 취나일러? 취나일러? 라는 말을 계속했대요. 쉰나이러? 이러면서? 네, 취나일러.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라고 계속 외치고 있었다고. 네. 결국 그 사람은 경찰에 연행되어 가고 저는 진정이 안 돼서 거기서 울면서 물 한 잔 얻어먹고 결국 어머니가 데리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근방에서 여자분들 좀 이렇게 성추행 같은 거 이렇게 나쁘게. 하다가 수배돼가지고 잡힌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휴, 무섭다. 예. 그러니까 쇼핑몰 같은 데 와서도 그렇게 대범하게 저는 쫓아올 줄은 몰랐던 일이었어요. 이 얘기는. 예.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전 집에 살 때 이야기예요. 네네. 예전 집에 있을 때 아마 제 첫 시들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어머니가 그 교통사고가 났었던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쯤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제가 집에 귀가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엄마가 아직 입원 전이었어요. 그래서 귀가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걸어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비닐봉지랑 술병 짤그랑짤그랑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멀리서. 그래서 그냥 어느 분이 뭐 이렇게 이슬 한잔 하시려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걸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집 아파트에 딱 도착을 했는데 왜 그 비닐봉지 소리가 내 머리 바로 뒤에 들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았는데 웬 아저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비닐봉지를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야? 이러고 뒤를 딱 돌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저를 딱 쳐다보면서 안녕? 이러고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해가지고 하다가 그냥 엘리베이터 안 타야겠다. 그래서 뒤를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문이 열린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예. 그래서 제가 하는데 그 아저씨가 안 타요? 타요. 이러더니 이렇게 약간 저를 밀다시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어버버버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구석에 서서 등 뒤로는 핸드폰을 미친 듯이 눌러서 엄마한테 문 빨리 열으라는 식의 구조 신호를 막 보내면서 아저씨를 막 째려봤어요, 제가. 예. 건들면 진짜 가만 안 둔다라는 그 눈빛을 하면서.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서 있더니 나 아저씨 아니고 아가씨 어디서 본 적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 본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여기 16층 살아 16층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아파트는 15층까지밖에 없어요. 옥상에 사나 보다. 예. 그런가 봐요. 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니 나 여기 607호 산대니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저희 라인은 6호까지밖에 없어요. 아저씨 경찰 부를까요? 제가 막 너무 덜덜덜덜 떨면서.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니 나는 이웃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막 이러면서 저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마세요 하는 순간 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저희 엄마가 문을 딱 연 거예요. 현관문을. 그래서 제가 엄마 하면서 집으로 그냥 뛰어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엄마가 나오는 등 뒤로 동생이 야구바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아저씨가 황급히 문을 닫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근데 몇 층에 사는지 모르게 층마다 쓰더라고요. 6층, 7층, 8층, 9층, 10층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어머니가 얼마 뒤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을 입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나서 동생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병간호를 좀 하게 됐어요. 어머니를. 그랬는데 이상하게 매일 밤 똑같은 시간만 되면
혹시 그 소리 아세요? 속이 비어있는 쇠 기둥 같은 거를 땀에 절어있는 손으로 이렇게 꽉 쥐면 이렇게 살 마찰되면서 뿌뜨뜨뜨뜨뜨뜨 하는 그런 소리? 오, 알죠. 알죠, 알죠. 근데 예. 그 소리가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들리는 거예요. 거의 막 한 12시에서 1시 사이? 뿌뜨뜨뜨뜨 뿌뜨뜨뜨뜨 막 이런 소리가 나길래 강아지들도 막 으르렁거리고 그 소리 들릴 때마다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 혼자 있으니까 또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면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인터폰을 누르면 불이 확 들어오면서 앞이 보이니까 누르기도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뿌드드드득 뿌드드드득 소리가 너무 신경에 거슬릴 정도로 매일 밤 나니까 제가 하루는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엄마 오늘 병 간호하시는 분 오시니까 집에 나랑 같이 있으면서 좀 보지 않을래? 이랬더니 동생이 알겠다고. 그래서 어김없이 그 시간이 됐어요. 동생이 문 앞에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야구바따를 들고. 그러고 서 있다가 그 뿌드드드득 소리를 듣자마자 동생이 열받아가지고 문을 확 열었는데 그 아저씨가 저희 아파트 계단 난간 있죠. 그걸 붙잡고 목을 쭉 빼고서는 저희 집 문구멍을 들여다보겠다고 그 난리를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동생이 열받아서 내가 저 새끼 잡아 죽인다 이러면서 막 뛰어 올라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대요. 뛰어 내려가고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타이밍에 아파트 CCTV도 또 연결이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얼굴을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얼굴은 봤지만 이게 또 증거물이 없으니까 M1 사람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생이 진짜 머리 끝까지 열받아서 친구를 등치 큰 친구들로만 3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왕복을 시키고 하나는 강목을 들고 1층에서부터 걸어 올라오고 하나는 15층에서부터 빠따를 들고 걸어 내려오고 이야.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 됐을 때 철저하게 완전 방어를 한 거죠. 네. 근데 못 잡았어요, 결국은. 예? 그 얘기는 그 아파트에 사는 누군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사 갈 때 알게 됐어요. 그 아저씨가 매일같이 되게 소름 끼치게 약간 그 메모지 같은 거를 했다가 어느 날 제가 혼자 집에 있고 어느 날 동생이 혼자 집에 있고 어느 날 둘이 같이 있는지를 메모를 맨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사 가던 날 문 앞에 쪽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가면 못 보나? 하면서 그리고 월 혼자 있으면 화 이런 식으로 써서 거기다 놔뒀더라고요. 와 근데 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위층에 사는 다른 아저씨인데 낮에는 멀쩡하신 분이었어요. 아이들도 있고 예. 자녀분들도 나름 좀 커가지고 뭐 고등학생 뭐 대학생 이 정도 되는 분인데 뭐가 그렇게 사회에 불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스토킹 아닌 스토킹을 당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야, 이런 거는 실제로 당해보면 진짜 소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끊임없이 나를 위협하는 느낌이니까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건 남자분, 여자분을 떠나서 그냥 끊임없이 누군가가 내 주위를 맴돌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사람만의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토킹은 남녀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요. 똑같아요. 양쪽이 다 겪어보면 돌아버리는 거죠. 진짜로. 그럼요. 스토킹은 범죄고 그리고 꼭 뭐 어린 여자 혹은 어린 남자를 나이 많은 사람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본인 혼자서 로맨스지 남이 보면 범죄예요. 맞아요. 예. 지금 그래서 법이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깔은 시즌물 하신 분의 그 스토킹 얘기, 아파트 그 스토킹 얘기 들으면서 저는 엄청나게 공감을 했었어요. 그쵸, 그쵸. 예. 얼마나 무서웠는지 진짜. 이렇게 해서 네. 두 번째 이야기고요. 이게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그 오늘의 네네. 마지막 이야기이자 가장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거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친구의 이야기고 네. 사실 이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오? 예.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연애 방식이자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럼 친구분은 일단은 허락을 해주신 거고. 네, 맞아요. 허락을 네네. 해줬고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된다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겁이 많아서 이 돌비님의 무서운 이야기를 듣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제는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라는 식의 약간 경고? 오. 세상에 너의 이 문제점을 퍼뜨려 버리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할 테면 해봐라. 네, 데이트 폭력은 아니고요. 네네. 이제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을 해보자면 네. 친구가 다른 곳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 친구가 하던 일이 막 실내 디자인하고 뭔가 이렇게 좀 포토샵 만지면서 이런 컴퓨터로 앉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문 닫고 혼자 매장에 남아서 야근하고 그런 일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매장에 있던 매니저가 제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친구 말에 의하면 그 매니저가 첫인상이 진짜 안 좋았대요. 정말 안 좋았던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머리가 막 곱슬머리인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정말 엉켜있는 느낌? 그런데다가 막 진짜 밤새 술을 마시고 왔는지 술 냄새도 진동을 하고 제일 무서웠던 게 눈빛이 너무너무 공허했대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동태눈깔이란 단어가 절로 떠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업무 스타일도 진짜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관심도 안 가졌었대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뭐 이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출근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와도 직원 사무실에 앉아서 졸거나 핸드폰 게임하거나 뭐 이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막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고 오고 매일 출근 시간도 꼬박꼬박 지키고 술 냄새도 좀 덜 나고 이러니까 그냥 뭐 실연의 상처가 있었나?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대요, 친구가.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냥 말도 좀 하고 하면서. 근데 어느 날 매장에서 혼자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한 새벽 2, 3시? 뭐 3, 4시? 기억은 잘은 안 나요. 근데 그 시간에 혼자 작업을 하고 있는데 홀에 음악을 켜뒀던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고 음악이 전부 멈추고 그리고 전기까지 갑자기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구가 진짜 너무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진짜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혼자 넓은 공간에 있어서 너무 무서운데 우리 스릴러 영화에서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갑자기 어둠 속에 누군가가 나타나고 막 이런 그런 장면들을 혼자서 막 상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갑자기 기적적으로 그 매니저한테 일 잘 되고 있냐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순간적으로 그 판단을 안 했대요. 두꺼비 집을 얘가 내렸나라는 생각은 안 하고 네, 너 지금 여기 컴퓨터 꺼지고 나서 너무 무섭다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럼 제가 간단하게 간식거리 사들고 갈게요. 제가 전화하면 1층으로 올라오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는 겁이 나니까 바로 매장 밖으로 나와서 건물 1층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매니저를 보니까 그렇게 반가웠대요. 그냥 자기는 그 무서운 예. 상황에 혼자 일하고 도움 요청할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니저가 친구한테 점점 잘해주고 하니까 제 친구가 또 약간 금사빠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랑 상관없이 약간 호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귀게 된 거죠, 둘이.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됐는데 근데 시작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좀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를 처음 알게 되고 막 뭐 실연의 상처가 있나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매니저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연락 안 하고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던 상황이다 라고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랑 친해지기 시작했을 때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막 나는 지금 이 여자친구랑 내가 어떻게 헤어져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런 거다. 아, 근데 나는 정리를 할 건데 나는 솔직히 네가 좋다. 근데 여자친구랑은 헤어질 거다. 근데 내가 준비가 됐을 때 헤어질 거다. 막 이런 식의 말들. 그러니까 사실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이것도. 어허, 예. 그러다가 자기한테 고백을 하기 전날에는 여자친구와 정리하고 오겠다면서 몇 시간씩 막 연락을 안 받고 그랬대요. 그러고선 연애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술을 먹고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막 처음에는 내가 힘들어서 술을 먹었어 막 이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근데 있잖아, 나 사실 여자친구 없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었어. 나 사실 안 좋은 선택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 너무 외로운 사람이라 주변에 사람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여자친구가 있는 척을 했고 그리고 너한테 정리하고 오겠다고 한 시간에는 사실 그냥 집안일 하면서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울면서 그렇게 술에 취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대사가 정말 압권이었죠. 내가 너무너무 외로워서 원나잇도 몇 번 하고 모르는 여자랑 자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허함이 채워지질 않아서 나는 안 좋은 선택을 하려 했어. 근데 내가 널 만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볼 생각이 들어. 근데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이러면서 막 주정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 떠나서 원나잇 이런 단어는 들리지도 않았고 이 사람이 안 좋은 선택을 할 생각을 했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예.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차버리면 진짜 혹시라도 글 써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이런 거 쓰고 가는 거 아닌가 해서 너무 겁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밤새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다음날 그래도 멀쩡할 때 대화를 해봐야겠다 하고 저는 이전날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추궁을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면서 나는 원나잇 같은 거 안 해. 나는 그런 거 더러워서 싫어. 나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제 너한테 한 이야기들 중에 일부는 사실인 건 맞지만 다 그게 내가 정말 힘들어서 얘기한 거야. 이러면서 결백함을 막 주장을 했대요. 아니, 뭐, 왔다하게. 근데 제 친구가 거기서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가? 라고 납득을 했대요, 그때.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기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때 진짜 원나잇을 했든지 안 했든지는 사실 아직은 모르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리고 뭐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온 거가 의아하긴 했는데 그냥 뭐 술 취해서 한 소리겠거니 하고 그냥 좀 안일하게 넘겼대요. 그리고 제 친구는 그 모습들을 넘긴 걸 어마어마하게 후회를 하기 시작하죠, 이제부터. 네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고등학생 때 굉장히 심하게 왕따를 당했고 정말 구타도 당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겪고 나니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측은지심도 들고 약간 오만한 생각을 했대요. 내가 사랑으로 감싸주면 이 사람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유 없이 거짓말을 그렇게 했대요. 쓸데없는 거짓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밥을 안 먹었는데 밥 먹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씻으러 간다면서 혼자 편의점 나가서 맥주를 사 마시고 있다든지, 예. 아니면 나 집안일 할 거 너무 많아. 진짜 빨래도 이만큼 쌓여있고. 근데 알고 보면 집안일은 아무것도 없고. 왜 그런 쓸데없는? 네. 그러니까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습관성 거짓말? 막 네.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네.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게 진짜라고 믿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조커 아시죠? 웃다가 울다가 정색하는 그 조커. 예. 그 조커의 모습이 약간 보이기 시작했대요. 보통 이런 모습들이 술을 마셨을 때 가장 많이 드러났는데 맨정신일 때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제가 너무 소름 돋았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는 그 전 남자친구가 자기의 자취방에서 하루 자고 가라고 친구를 초대를 했대요. 친구도 이미 그 근처에 단기로 방을 얻어놓은 상태였는데 그냥 뭐 같이 야식 먹고 하자 막 이러면서 그분의 방으로 놀러 간 거죠. 그러고서는 야식을 막 먹고 잔업을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분 침대에 앉아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자꾸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막 깨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행동을 자꾸 했대요. 그러니까 예. 꼬집고 깨무는데 이게 귀엽게 막 앙앙하는 게 아니라 피멍이 들 정도로 자꾸 깨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열이 받아서 하지 마! 이러면서 짜증을 낸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자기한테서 몸을 확 떼더니 진짜 그 눈이 그 흐리멍텅한 동태 눈깔로 싹 바뀌면서 한 20초? 가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서서 그냥 자기만 응시하다가 화장실로 가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뭐야 했는데 내가 너무 짜증나니까 그냥 삐졌나 보다 하고서는 혼자 잔업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뭔가 등 뒤로 시선이 자꾸 느껴져서 뭐지? 뭔가 이상하다 이러고 뒤를 돌아봤는데 화장실 불을 꺼놓고 문을 진짜 한 뼘만큼 열어놓고 그 사이로 아무 말 없이 계속 자기를 몇십 분 동안 응시를 하고 있더래요. 뭐야? 예. 근데 거기서 너 거기서 뭐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때부터 친구는 헤어져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안전 이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차여야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헤어지자라고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떤 돌발 행동을 벌일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되게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하면서. 그날 밤에 일이 사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이 침대에 쭈그려서 잠이 들었대요. 쭈그려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떠서 그냥 얘보다 빨리 먼저 내 방으로 가버려야겠다 하고서는 침대 밑에 발을 딱 내딛었는데 발에 뭔가 물이 딱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흥건했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서는 딱 침대 밑을 봤는데 그 남자친구가 바닥에 엎드려서 자고 있더래요. 예. 근데 그 볼에도 막 액체가 잔뜩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선 휴지로 싹 닦아봤는데 소변을 보고 자기 소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어이구야.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이건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연애를 떠나서 그냥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진지하게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기 시작했대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서. 그래서 진료를 받기로 한 날 사실상 헤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그날이 진료를 받기로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같이 병원을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병원을 가려고 잔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뭔가 시비를 서로 걸기 시작했대요.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싸울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언성 높여가면서. 그래서 친구가 점점 감정 조절이 안 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소리를 지셨대요. 그냥 진짜 너 나한테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남자친구가 이런 소리를 내면서 주먹을 입안에다 집어넣고 혼자 울기 시작했대요. 막 이러면서. 예.
그 얘기 듣고 저 되게 무서웠는데 울더니 음성이네. 예. 응, 제 친구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뭐야 왜 그래? 이랬더니 진짜 3초 만에 갑자기 눈은 빨간데 표정이 싹 변하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아니야 괜찮아 그럼 뭐부터 도와주면 될까? 이런 이상한 소리를 갑자기 하기 시작했대요. 예.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서 뭔 일 생기겠다 이러고서는 그냥 바로 자기 자취방으로 가버렸대요. 친구가 자취방으로 가서 막 어떡하지 이러다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잠이 들었대요. 그 순간에. 그래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진짜 거의 한밤중이 됐더래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잔 거죠 그냥.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자기 이부자리 옆에 웬 인형이 서서 가만히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대요. 이러면서 이랬더니 갑자기 그 인형이 화장실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손에 아무거나 유리잔인지 뭔지 집어들고 불을 딱 켰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몰래 자기 자취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그만 만나자라고 통보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안전이별이고 뭐고. 그래서 그렇게 헤어지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게 헤어짐을 통보하고 난 이후에 거의 매일같이 연락을 취했대요. 자기가 연락을 안 받으면 주변 사람들, 지인들, 뭐 인스타그램 친구 목록 되어 있는 사람 중에 막 댓글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다 찾아서 DM을 보내고 뭘 하고, 저도 실제로 DM을 받아봤어요. 얘한테 내 전화 좀 받으라고 해주면 안 되겠냐 해서 제가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남자친구인데 지금 연락을 안 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적당히 하시라고 그랬더니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제의 그날 밤, 이거는 조금 어쩌면 얘기가 예민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다른 친구랑 술을 한잔하고 있었대요. 예. 술을 한창 마시고 있는데 또 그 전 남친한테 전화가 왔대요. 받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계속 무시를 했대요. 근데 전화가 거의 막 20통, 30통 막 쌓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시간 가까이 전화가 오길래 결국 그냥 전화를 받았대요. 술 기운에 너무 화가 나서. 솔직하게 차단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괜히 유서에다가 나는 얘 때문에 헤어진다 이런 얘기 쓸까봐 자기는 너무 겁이 났대요. 그래서 차단을 쉽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막 차단해야지 이러는데 막상 그 사람이 진짜 안 좋은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언급된다고 하면 저 같아도 겁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그 전 남친이 되게 의외의 얘기를 꺼냈대요. 친구가 인턴 과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내가 네 인턴 과정에 지금 안 좋은 추문이 휩싸인 걸 알고 내가 너 본사로 그 합격 여부가 불가능해졌다 이런 얘기를 본사 사람한테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정확한 얘기 듣고 싶으면 지금 나 보러 오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친구가 그냥 전화로 얘기하라고 내가 왜 네 얼굴을 봐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침묵을 하더니 그 전 남친이 그래 그럼 이 얘기는 나랑 같이 묻어둘게 이 말만 남기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대요. 그래갖고 친구가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전화를 바로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끝까지. 거의 10통 가까이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했을까봐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친구가 바로 택시를 타고 자취방까지 향했대요. 근데 진짜 열받게 그 집에 도착을 해서 문을 열었는데 세상 평온한 얼굴로 너무 깔끔하게 옷을 입고 어서와 하면서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친구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주체가 안 됐대요. 근데 그 전 남친이 갑자기 자기를 끌어다가 앉히고 잠깐만 이야기 좀 해보자 그러길래 이제 이야기를 드러나보자 하고 앉았는데 앉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때서야 오감이 열렸대요. 그 방 안에는 정말 썩은 내, 그 악취? 구석을 보니까 먹은 음식물 쓰레기가 막 쌓여있고 사람한테서 땀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인 그 어마어마한 악취 아시죠? 예. 그런 냄새가 나고 그리고 막 구석에는 찢어져서 막 솜이 삐져나온 이불 같은 게 있고
그 친구가 그때서야 상황 판단이 된 거죠. 나 이제 진짜 큰일 났다. 근데 그때 자기가 핸드폰을 끊으려고 하니까 전 남친이 핸드폰도 뺏어버리고 그래서 친구는 퇴로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치도록 후회했죠. 그러고 공포스러운 6시간을 보냈대요. 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단 그 친구가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막 꺼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넌 지금 누구 편 들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 이랬더니 자기는 정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몇십 초 안에 한 번에 볼 수 있을 줄은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누구의 편? 누구의 편? 내가 누구 편을 들어? 내가 누구 편을 드냐고. 내가 누구 편을 드는데 근데 나는 네 편이라니까? 내가 네 편 되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네가 이렇게 안 해줄까? 난 진짜 너무 슬퍼. 그니까 너 내 말 좀 들으라고. 이런 식으로 진짜 몇십 초 동안 이야기를 하는 문장 안에서 감정이 엄청나게 바뀌었대요. 그러면 거의 빙의 아니야? 진짜로? 근데 저는 우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까지 실감나게 전달을 하냐면 그 친구가 울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는 정말 그 친구한테는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더니 친구가 나는 근데 솔직하게 너랑 앞으로 잘 해볼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순식간에 머리를 굴려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나도 물론 너랑 잘해보고 싶은데 네가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너한테 잘해줄 자신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네가 또 나한테 이렇게 화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못할 것 같아. 겁이 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회를 했대요. 계속. 그랬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눈이 싹 변하더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네가 어떻게 약속하는지 보여줄게. 이러더니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더래요. 부엌으로. 그러더니 식칼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그 식칼을 기억을 하는 게 다이소에서 사는 식칼들 보통 아실 거예요. 예. 좀 무디잖아요, 날이. 어찌나 벼려놨는지 칼날이 번쩍번쩍 빛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웠대요, 진짜. 근데 식칼을 쥐어줬대요, 친구 손에. 그러더니 나는 네가 이렇게 현실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날 죽여버리고 교도소 들어가는 게 맘 편할 것 같아. 그럼 네가 그 안에 갇혀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듣는 저는 어땠을까요? 그 직접 듣는 저는. 예. 그래서 친구가 진짜 거기서 되게 센 척을 했대요. 너 이거 갖다 치워. 안 그러면 너랑 나랑 관계는 얄짤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았어.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맞아.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돼. 근데 있잖아. 이 칼은 내가 널 생각하면서 갈았거든? 근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 좀 놓지 마. 이 칼 내가 갖다 놓을 테니까 내 말 들어줄 거지, 그치? 네가 여기 있어서 너무 기뻐. 이러기 시작했다는 거야, 또다시. 예. 그 친구가 진짜 그때쯤 되니까 머리가 더 이상 안 돌아가기 시작했대요. 그때 시간이 약 새벽 1시였는데 시작한 시간이 새벽 1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계를 봤을 때가 오전 7시였대요. 그때쯤 되니까 그 남자도 약간 진정이 되기 시작했나 봐요. 너도 힘들겠다. 나 지금 너랑 너무 얘기해서 좋은데 너무 피곤해. 우리 조금 기운나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남자가 갑자기 되게 귀여운 척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너랑 아이스크림 저번에 먹었던 거 생각나는데 우리 그거 먹으러 갈까? 가자. 내가 사줄게. 이러면서 갑자기 데리고 나가더래요. 그래갖고 친구가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슬쩍 일어나서 핸드폰 쥐고 그래 나가자. 우리 그때 먹었던 자두 아이스크림? 그거 먹자. 그러면서 나갔대요. 그리고 잠깐만 나 근데 내가 너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은데 나 잠깐 잔액 좀 확인할게 이러면서 택시를 불렀대요. 그때. 그러고선 내려가자마자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튀었대요. 그리고 기사님한테 최대한 뺑뺑 돌아가 달라고. 그렇게 해서 친구가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와. 그리고 사실상 그 뒤로 그 남자와 더 이상 얼굴은 못 봤어요. 그 친구가.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미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고 주변 지인들이 너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남자가 이미 지인들한테 컨택했던 인스타그램 DM 리스트도 남아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했던 목록도 있고, 그리고 자기 집 주소도 알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친구가 전화번호도 싹 다 바꾸고 그 일 때문에 동생이 거의 매일같이 출퇴근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외출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가족들하고 같이 나가고, 이사까지 했어요, 결국은. 그리고 전화번호 싹 바꾸고, 주변 지인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이 사람 연락 오면 무조건 차단해달라. 그렇게 하고 나서 약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그 사람의 어마어마한 집착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끝이 났다. 와. 저는 솔직하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매일같이 듣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진지하게 경찰에 신고를 권유했어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경찰들한테는 이게 그냥 연인 간의 사랑 싸움이 된다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 친구가 그냥 전화번호 바꾸고 그 근처에도 안 가고 그리고 이사까지 그냥 가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당사자끼리만 일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자칫하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분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친구한테 커피 한 잔 사주려고 잠깐 들렀다가 간 적이 있는데 솔직하게 저는 사람을 볼 때 눈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네네. 근데 눈빛이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미친 사람 같았어요. 야, 완전 풀려있구나. 그냥. 네. 그러니까 동태 눈깔도 어찌나 눈을 많이 맞고 여름을 몇 번을 났는지 썩은 동태 눈깔. 그런 눈깔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제 친구가 그때는 아마 본인도 지금 얘기해요. 가스라이팅을 너무 심하게 당했었던 것 같다라고. 그나마 사이다스러운 사이다가 하나 있다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사이다는 아니에요 사실 듣고 보면은. 근데 그 전 남자친구가 같이 매장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이 이제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차단을 하고 제 친구한테 따로 연락을 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월급을 꽤 많이 받았는데 항상 돈이 없어서 허덕허덕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원나잇을 한 거는 사실이었고 그 원나잇을 한 것도 술집, 뭐 헌팅 이런 게 아니라 돈 주고. 아, 아이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빚에 쫓기다가 잠적을 했대요. 사이다라면 사이다인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뭔가 이성 없이는 못 사는 외로움을 어떻게든 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긴 한데 이게 완전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스스로가 내가 어딘가 아프구나, 문제가 있구나를 인식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것 같더라고요. 야, 오늘 또 바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진짜 또 숨막히게 들었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공감할 네.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좀 오버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당사자가 되면 정말 이거는 작은 것도 무서워지는 결과가 초래가 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귀족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속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거 하나라도 그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위협이자 두려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왜 그렇게 못해? 그 상황 되면 판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근데 또 가만히만 있으면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행복한 연애 합시다. 그 한마디 그럼요. 남기고. 연애는 좋자고 하는 거지 고통스럽자고 그럼요.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바나나님 오늘 진짜 연기가
요번에 상 한번 받으시죠. 청룡영화상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런 어우. 상을 또. 야, 연기자 하세요, 그냥. 아, 또 예. 연기를 하기엔 제가 나이가 좀 많네요, 이제. 아유, 연기는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때까지, 할머니 때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연기입니다. 아이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네. 와, 근데 진짜로 이 바나나님 사연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연기가 쩔어요. 진짜 오랜만에 했습니다. 이 용어 쩝니다, 이분 진짜. 그러니까 바나나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연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몰입이 되고 숨막히게 들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돌비룡상 청룡상이 아니라 돌비룡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